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스페인의 한 도시 발렌시아에서 2005년에 일어난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발렌시아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카페에서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바에는 술 한잔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날 그 평화롭던 거리에서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주유소로 가서 카운터에 말했습니다. 휘발유 한 통만 넣어주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마리아 델 카르멘 가르시아. 나이는 당시 40 중반. 딸 하나를 혼자 키워온, 그냥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스페인 아주머니였어요. 이웃들한테 인사 잘하고 성당도 다니고 시장에서 채소 사다가 밥 차리는 그런 사람. 근데 그날 그 아주머니 손에 들린 건 장바구니가 아니라 휘발유 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휘발유를 가지고 근처 바로 걸어갔어요. 바 안에는 한 남자가 홀로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안토니오 소리아노. 가르시아가 딱 그 남자를 발견하는 순간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떨림도 없었어요.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소리아노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휘발유를 그 남자 머리 위에서부터 천천히 쏟아부었어요. 바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소리아노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근데 가르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찰칵. 그 순간 안토니오 소리아노의 온몸에 불이 붙었어요. 비명 소리와 뿌연 연기에 반해 부는 대혼란에 휩싸였어요. 가르시아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활활 타오르는 소리아노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지켜보듯이.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했고 가르시아는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됐어요. 그녀는 경찰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법원이 그녀에게 선고한 형량은 소리아노가 저지른 범죄로 받은 형량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물었어요. 이 어머니는 정말 유죄인가? 라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볼게요. 절대 짧은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들어야 해요. 왜냐고요? 이 사건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이 진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건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시계를 7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1998년 스페인 발렌시아. 가르시아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당시 13살. 이제 막 청소년이 된 웃음 많고 활발하던 아이였습니다. 가르시아는 혼자서 이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쉬운 삶이 아니었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힘들고 고된 생활. 근데 딸 얼굴 볼 때만큼은 그 피로가 다 날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달라졌어요. 웃지 않았어요. 밥도 잘 안 먹었어요. 방에서 잘 안 나왔어요. 엄마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만 반복했죠. 근데 엄마는 알았어요. 오랫동안 딸을 혼자 키워온 엄마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그리고 결국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어요. 13살짜리 아이가. 자기 딸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가르시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을 거예요. 눈물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바로 그 느낌이었겠죠. 범인은 가르시아와 딸이 사는 동네의 한 남자였어요. 안토니오 소리아노. 그 남자가 13살짜리 아이한테 몹쓸 짓을 한 거였어요. 가르시아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소리아노는 체포됐고
재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법원은 소리아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9년. 여러분은 이게 적당한 형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3살 아이를 성폭행한 죄가 징역 9년. 스페인 법에 따르면 그게 정당한 판결이었어요. 가르시아도 법을 믿었습니다. 소리아노는 교도소로 이송됐고 가르시아는 딸과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딸은 오랫동안 힘들어했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3살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요. 악몽을 꿨어요. 학교에서 친구들 대하는 게 어려웠어요. 어떤 날은 갑자기 울기도 했어요. 가르시아는 딸 옆에서 밤새 같이 있어줬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도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1년, 2년, 3년. 딸은 조금씩 회복했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웃는 날이 늘어났어요. 가르시아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다. 그 나쁜 놈은 감옥에 있고 우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근데 말이에요. 2005년, 그러니까 소리아노가 감옥에 간지 7년이 지났을 때 소리아노가 풀려났어요. 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7년 만에 가석방된 거예요. 모범 수용자로 평가받아서. 스페인 법원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가르시아한테는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소리아노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가르시아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혹시 딸이 알게 될까봐, 혹시 마주칠까봐,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 공포가 다시 살아났겠죠. 힘들게 쌓아온 평화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르시아는 몰랐어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2005년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르시아는 평소처럼 발렌시아 시내를 걷고 있었어요. 마트에 볼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산책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날 그 거리에서 가르시아는 한 남자를 봤어요. 놀랍게도 그 남자는 안토니오 소리아노였습니다. 7년 전 딸을 짓밟은 그 남자가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던 거예요. 옷도 잘 입고 멀쩡한 얼굴로. 가르시아는 굳어버렸을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못 본 척 지나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소리아노가 먼저 가르시아를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소리아노가 다가왔어요. 그 남자가 가르시아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 말이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댁의 딸은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 여러분, 이걸 그냥 무심코 던진 인사말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피해를 준 피해자의 엄마한테 다가가서 딸은 잘 지내?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것도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게 진짜 조롱이 아니면 뭐겠어요. 가르시아의 머릿속에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7년이에요. 딸이 악몽을 꾼 지가 7년. 엄마가 곁에서 밤을 새운 7년. 딸이 다시 웃는 법을 배우는데 걸린 7년. 그 모든 시간 동안 가르시아가 얼마나 꾹꾹 눌러왔는지. 그게 그 한마디에 전부 터져버렸어요. 가르시아는 그 자리에서 소리아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걸어갔어요. 휘발유 한 통을 샀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확고했을지 상상이 돼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중에 이러면 안 되지라고 멈추지도 않았어요. 가르시아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소리아노는 그 시각 인근 바에 있었어요. 뭔가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아무 죄책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까 가르시아와 마주친 것도 이미 잊었을지도 모르죠. 그 바의 문을 열고
가르시가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어요. 바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겠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뭔지 깨닫기도 전에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르시아는 곧장 소리아노한테 걸어갔어요. 그리고 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머리 위에서부터 쏟아부었어요. 소리아노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가르시아는 라이터를 켜 소리아노의 몸을 향해 던졌어요. 그 순간 라이터 불이 소리아노의 몸에 옮겨 붙어 활활 타기 시작했어요. 바하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뛰쳐나갔고 소리아노는 몸에 불이 붙은 채로 비명을 질렀어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달려왔지만 이미 소리아노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그 자리에서 화재는 진화가 됐고 소리아노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르시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경찰이 왔을 때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체포됐어요. 소리아노는 그로부터 11일 뒤 심각한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가르시아는 살인 혐의로 정식 재판에 기소됐어요. 그리고 스페인 전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스페인 여론이 폭발했어요. 여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갑론을 박이 치열했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처벌해야지. 이유가 어떻든 살인은 살인이야. 법 앞에 예외는 없어.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법은 감정을 기준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요. 누구든 법을 자기 손으로 집행할 권리는 없어요. 그게 법치주의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머니를 어떻게 감옥에 보내? 딸이 당한 걸 생각해봐. 그 조롱을 들었을 때 누가 참을 수 있었겠어. 거기다가 성폭행범은 9년도 안 채우고 나온 거잖아. 법이 먼저 실패한 거 아니야. 여권 단체들이 앞장섰어요. 가르시아를 처벌하지 말라는 탄원서에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순식간에 수만 명이 동참했어요. 거리에서 집회도 열렸습니다. 어머니를 석방하라는 티켓을 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법정 안에서 가르시아의 변호인은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항변으로 내세웠어요. 딸이 성폭행당한 이후 가르시아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소리아노의 조롱 한마디가 그 모든 감정을 폭발시켜버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검사 측은 이를 반박했어요.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거였죠. 소리아노와 마주친 직후 일부러 주유소까지 가서 휘발유를 사왔잖아요. 우발적인 게 아니라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9년 6개월. 여러분, 이 숫자 기억하세요. 소리아노가 13살 아이를 성폭행하고 받은 형량이 9년이에요. 근데 가르시아가 받은 형량은 9년 6개월이에요. 피해자 엄마가 가해자보다 더 긴 형을 받은 거예요. 이 판결이 알려지자 스페인 전체가 다시 한번 들끓었어요. 분노한 사람들이 법원 앞으로 모였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특종으로 다뤘고 학자들도 여러 의견을 내놨어요. 사건은 스페인을 넘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르시아는 1심 판결 이후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그리고 약 1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그러다 2006년에 조건부 석방이 이루어졌어요. 딸의 성폭행으로 인한 심적 충격이 인정됐고 일시적인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참작된 거예요. 물론 완전한 무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건부 석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항소심이 계속 진행됐고 9년에 걸친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가르시아는 자유로운 몸이면서도 항상 재판의 그림자 아래
살아야 했어요. 언제 다시 교도소로 보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 9년 동안 가르시아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딸은 또 어떤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봤을까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이 모든 일을 겪게 됐다는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한 일을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성의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과연 전적으로 그 인간의 책임인가를 묻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론은 여전히 갈렸어요. 법은 법이라는 사람과 이 어머니는 피해자라는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태로 최종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2014년 5월 8일 스페인 발렌시아 고등법원에서 최종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처음 터진 게 2005년이니까 꼬박 9년이 지난 거예요. 9년 동안 가르시아는 법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이 결과를 기다렸어요. 서명 탄원서를 제출한 수많은 사람들도, 그녀를 지지했던 여권 단체들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사건을 지켜봤던 사람들도 모두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랬어요. 징역 5년 6개월, 1심에서 9년 6개월이 나왔던 것보다는 줄었어요. 그리고 가르시아 측이 주장했던 정신적 불안정 상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소리아노와 마주친 뒤 주유소로 가서 휘발유를 산 행동은 일시적 충동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가르시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교도소로 호송됐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면서 기자들한테 짧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그녀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셋 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르시아의 변호인단은 곧바로 형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단원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한 달 뒤 그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결과는 사건 보도 당시 기준으로는 아직 미정이었어요. 스페인 사회는 판결 이후에도 계속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도 법은 법이다라는 입장과 이 판결이 진정한 정의냐는 입장이 맞선 채로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소리아노는 13살 아이를 성폭행하고 9년형을 받았어요. 7년 만에 조기 석방됐어요. 그리고 출소 후 피해자 엄마를 만났을 때 조롱하는 말을 던졌어요. 이 과정 어디에서 법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했나요? 두 번째, 가르시아는 법을 믿고 신고했어요. 법을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법이 소리아노를 7년 만에 풀어줬고 그 남자가 피해자 가족한테 접근해서 조롱하는 걸 막지 못했어요. 법이 먼저 실패한 건 아닐까요?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법을 대신해서 형을 집행하는 게 허용돼야 하나요? 만약 그게 허용된다면 사회의 법 질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짜로. 왜냐면 저도 모르거든요. 이 사건이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요. 가르시아가 한 일이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그게 자기 자식한테 일어난 일이라면요. 인간은 이성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특히 자식 앞에서는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내 아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당하면 그 순간 이성이
어디로 가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그게 인간이에요. 가르시아는 그 인간적인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법이 해주지 못한 것을 자기 손으로 한 거예요. 그게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를 떠나서 그건 어떤 의미에서 아주 인간적인 선택이었어요. 근데 사회는 그 인간적인 선택을 범죄로 규정해요. 왜냐면 사회는 인간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이 모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법정에서 가르시아는 어떤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을까? 판사는 어떤 마음으로 그 판결문을 읽었을까?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그 결과를 듣고 어떤 얼굴을 했을까? 그리고 그 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모든 범죄의 이면에는 사람이 있어요. 가해자도 사람이고 피해자도 사람이고 그 주변의 모든 이들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뉴스로 사건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숫자로 보고, 키워드로 보고, 선고일로 보고, 사건 기록실 TV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그거예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선고문 뒤에 있는 삶을 보자는 거예요. 마리아 델 카르멘 가르시아. 그녀는 살인자인가요? 아니면 피해자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생각한 걸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좋아요. 이건 답이 하나인 문제가 아니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법, 그리고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런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사건 기록이 올라올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새로운 기록 가지고 올게요. 지금까지 사건 기록 실 TV였습니다.